결국은 말이죠. 보수의 승리는 명확한 중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빅텐트가 아니고요. 핵텐트다. 반갑습니다. 김영윤 TV입니다. 국민의힘에서 대선 후보 김문수를 확정했죠. 그런데 말이죠. 대선 후보를 뽑아놓고 잡음이 말이 아닙니다. 보수 유권자들 정말 열받아 죽겠는데요. 저는 그렇습니다. 하루하루가 금 같은 이 시간을 흘려보내는 게 국민의힘 지도부뿐만 아니라 김문수 후보에게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허비한 시간만큼 또 달릴 시간을 또 압축해서 가야 하는데 말이죠. 이낙연과의 연대, 이준석과의 연대를 말하는 김문수와 한덕수 더 이상 시간 낭비를 말아야 합니다. 빅텐트라는 환상, 보수의 메시지를 흐리는 자해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조기 대선을 앞두고 또다시 빅텐트라는 유령이 보수 진영을 떠들고 있습니다. 보수와 중도를 합쳐서 반 이재명 전선을 만들겠다라면서 이낙연까지 이준석까지 끌어들이는 발상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일부 참모진들은 이낙연은 중도 이미지가 있다. 대선 구도에 도움이 된다. 이준석의 5% 지지율도 긁어 모아야 된다. 라고 주장을 하지만요. 사실 이거는 답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떨어져 나갈 보수 유권자들에 대한 계산은 없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김문수 후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원샷 단일화 이거를 제안했죠. 이낙연, 이준석까지 포함한 연대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2025년 5월 6일입니다. 단일화는 반 이재명 전선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한덕수 예비 후보, 이준석, 이낙연 등도 포함한 단일화를 열어야 한다라고. 그런데 단언컨대 말이죠. 이낙연과 이준석과의 연대는 시간 낭비며 자멸의 길이다라는 겁니다. 왜 중도파리가 잘못되었는지, 왜 보수가 지금까지 쪼그라들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낙연의 정치적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이낙연, 이준석을 가지고 뭔가 빅텐트 안에서 모아보면 그 퍼센테이지 계산으로 했을 때 이재명을 가뿐히 넘어선다. 이거는 단순한 표 계산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지금 국민의 정서를 반영해야 되는데 국민의 정서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전략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낙연은 말이죠. 더 이상 호남의 대표가 아닙니다. 2024년 총선에서 말이죠. 광주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득표율이 고작 13.8%에 불과했습니다. 아니 호남의 대표다라고 얘기를 하면 적어도 8, 90% 나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박지원도 80% 이상이 넘었죠. 그런데 이낙연이 13.8%다. 오호 놀라운 수치다라는 거죠. 민주당 후보가 76%를 넘긴 선거에서 이낙연은 참패했습니다. 그것이 단순한 낙선이 아니라 호남 유권자들에게 냉정한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은 것입니다. 호남 민심이 분명하죠. 정통성을 잃은 정치인에게 회복의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이낙연은 말이죠. 더불어민주당에서 한동훈 같은 존재입니다. 나 배신자로 낙인이 찍혀가지고요. 발도 들여놓지 못하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보수 진영에 발을 들여놓겠다? 아니 되올시다죠. 이런 그에게 기대어서 텐트를 친다라는 것은 정치적 폐허 위에 깃발을 꽂는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쯤 되면 답은 명확하죠. 이낙연은 정치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단일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서적으로 단일화 대상이 안 된다라는 거죠. 물론 뭐 보수 진영의 당대표를 했던 이력이 있지만 사실상 보수 진영에서 좌파 뿌락지로 활동했다라는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내부 총질 그리고 이 윤석열 대통령 후보가 한치 앞도 나갈 수 없도록 두 번의 가출, 내부 총질,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후 꾸준히 프레임 작업해서 괴롭혀 왔습니다. 급기야 김건희 여사까지도 괴롭히는 대상으로 이 뒤에서 작업질을 했던 것이 최근 명태균 씨와의 카톡에서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일단
대한민국에서 가장 친중의 정치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이 이준석이 이 보수 진영에 발을 들인다라는 건 플러스 정치가 아닙니다. 표면적으로 플러스가 된다. 여론조사에서 플러스 5%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큰 작용을 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지만 보수 유권자들의 이탈, 그리고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게 또는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 김문수에게 기대했던 중도층은 돌아설 것이다 라는 말이죠. 자, 빅텐트 구도가 이 메시지를 더 망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수 진영의 전략은 단순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개습, 좌파 포퓰리즘의 저지,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이 세 가지가 명확해야 됩니다. 선명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 세 축을 분명하게 외치면서 보수의 정체성과 기세를 밀고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낙연 데려오고 이준석 데려오고 똥가루 데려오면 중도층이 따라온답니까? 아니다라는 거죠. 오히려 보수층이 흔들리죠. 중도층은 혼란스럽습니다. 이낙연은 좌파에겐 배신자, 우파에겐 기회주의자일 뿐이죠. 결국 표는 늘지 않고 정체성만 흐려지는 겁니다. 또 국민의힘이 저질할하네, 이렇게 등 돌리는 숫자가 더 많아진다라는 겁니다. 빅텐트론으로는 본질적으로 철학 없는 숫자 노름이다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은데요. 지지율은 정치의 결과이지 사람 수 맞추는 게임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수차례 선거가 증명했죠. 그동안에 국민의힘이 성공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선거에서 졌던 이유가 뭘까? 정체성이 흐려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죠. 색깔을 잃은 정당은 중도도 보수도 잡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어중이 떠중이다라는 거죠. 특히 이준석을 단일화 대상으로 포함시키는 발상은 보수 유권자들에겐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모욕입니다. 저는 굉장히 거북스럽고요.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아직도 이준석을 입에 올린다라는 것이 기가 찰 노릇이죠. 제가 그동안에 이준석 하버드 학력 논란에 대해서 조금 참고 왔었는데 말이죠. 이 김문수 후보 또는 국민의힘에서 이준석을 단일화 대상으로 포함시키면 2007년 졸업 앨범 매일매일 한 페이지씩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의 결과는 오롯이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겠죠. 그동안에 이준석을 보수 진영에서 올려치기 해왔던 많은 국민의힘 인사들은 그냥 공범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준석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입니다. 그리고 이게 과거의 당대표였지만 정작 누구보다도 가장 친중 성향이 강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여론전에 앞장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가장 앞장섰던 한동훈, 그 바로 옆에, 뒤도 아니고 옆에 이준석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비상계엄 때 국회에 진입할 때 그냥 진입하면 되는데 그 앞에서 TV 카메라가 돌고 있으니까 생쇼를 했죠. 내란 수계다. 이건 내란이다. 내란 프레임 처음으로 잡은 게 이준석이다 라고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후에 국민 담화를 펼쳐내고 난 다음에 한동훈이가 콧구멍 벌렁벌렁거리면서 내란을 자백한 겁니다 하는 순간 한동훈과 이준석이 티키타카 하는 것도 아니고 내란이라고 대통령을 프레임 잡고 작업질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들이 보수정당의 당대표로서 대통령 끌어내리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 인물을 들고 들어온다? 자신의 당을 분열시키고 대통령을 흔들고 좌파 언론과 손잡아가 탄핵을 주도했던 인물, 이 이준석을 말이죠. 이런 이준석을 반 이재명이라는 명분으로 끌어안는다라는 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윤 어게인을 외치는 보수 민심의 정면으로 배신하는 행위입니다. 단순한 선거 전략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보수 정체성과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면서 정치적 기만행위다라는 겁니다. 이준석, 이낙연, 표면적으로는 중도 확장의 상징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요. 실상은 좌우 진영 모두 버림받은 정치인의 자녀물에 불과하다라는 말입니다. 더 쉽게 얘기하면 찌끄레기다라는 거죠. 이런 인물들을 끌어들이는 것이 확장 전략이 아니라 패배의 예고다라는 겁니다. 싸움도 시작하기 전에 끝날 것이다. 김문수와 한덕수는 말이죠. 보수 정당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협상을 앞두고 있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 모두가 명심해야 될 것이죠. 좌우를 섞어서 구색을 맞추는 게 아니라 보수 중심으로 세워야 될 때입니다.
한덕수 예비 후보도요, 최근 이낙연과 회동하면서 개혁연대 협력하겠다라는 기류를 보였는데요. 저는 이거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도 확장보다 더 급한 게 뭐냐? 보수의 확실한 중심 세력 구축이다라는 거죠. 지금 필요한 건 말이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리고 김문수 같은 원칙주의자와의 결집이지, 호남과 민주당에서 버림받은 이낙연을 끌어오는 구색 맞추기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색이 뭐냐면 그냥 뭔가 일을 잘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지금 국제사회가 이제 트럼프 말 한마디로 재편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것을 잘 끌고 갈 것 같은 믿음직스러운 게 있죠. 그러나 보수 색채는 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도 확장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보수를 잡기 위해서라도 보수 정당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연대하는 것이 가장 모양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베스트한 건 뭐냐면요. 김문수 후보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의 당원들과 국민들이 뽑아놓은 그 보수 정통성을 가지는 분이다. 그리고 황교안 전 국무총리, 그 다음에 이 한덕수 국무총리, 이 두 사람이 연대한다라는 것도 모양이 좋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 부정선거라든지 사전투표 폐지라든지 수개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어요. 매우 조심스러워요. 왜냐? 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니즈, 그러니까 보수 유권자들의 지금 니즈가 무엇이냐? 2030의 이제 보수에 눈뜬 청년들이 원하는 게 무엇이냐? 우리의 주권을 지키는 것, 윤호개인을 외치는 건 뭡니까? 우리 부정선거 없고 우리의 투표가 지켜지길 바라는 그런 마음, 그것을 황교안 전 국무총리,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그 부분에 대해서 쉽게 설명하고 쉽게 끌고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만나서 이 니즈를 반영을 하는 부분, 여기선 좀 에너지가 폭발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덕수, 황교안, 김문수 이 모양도 나쁘지 않다라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한덕수, 이낙연, 이준석 모양보다는 한덕수, 김문수, 황교안 이 그림이 더 낫다라는 거죠. 결국은 말이죠. 보수의 승리는 명확한 중심에서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빅텐트가 아니고요. 텐트다라는 거죠. 빅텐트 필요 없습니다. 핵심적으로 중요한 우리 보수 유권자들을 이파이 끌고 올 수 있는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 이재명이 말이죠. 파기환송으로 유죄 취지입니다. 이 정가 오범 확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도 이재명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겠다가 90%를 넘습니다. 이게 뭐냐? 완벽한 지지 세력을 땅땅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보수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보수의 강력한 지지층, 그러니까 집토끼를 제대로 지킬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핵텐트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즉 중심 철학이 있는 진짜 보수의 집결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 깃발 아래 윤심이 모이고 민심이 모이고 중도가 모인다라는 겁니다. 이낙연과 연대는 헛된 망상, 이준석과의 연대는 정치적 모욕, 김문수와 한덕수는 이제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보수 유권자의 눈을 똑바로 마주하고 진짜 단일화, 진짜 재건을 준비해야 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지금 무엇이 중요한디? 나라부터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국민들의 눈물 보이지 않습니까? 하루하루 불안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말이죠. 등 따숩고 배부르면 그만입니다. 제발 정신 차리고 나라를 위해서 움직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립다 윤석열, 김영현 TV였습니다.